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2월 24일 해외 시장부터 먼저 확인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증시 안 좋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이 긴장감이 지속이 되면서 이 지수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자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이 긴장감이 지속이 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이사회는 칠러 분리주의 공화국들이 장악한 동부 돈바스 지역을 제외한 이 전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직전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다 미국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15만 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러시아 벨라루스 접경지대에 이 군대를 배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들의 80% 이상이 진격 태세를 갖췄다라고 평가가 되면서 이 쳐들어가기 직전이니까 당연히 전쟁의 공포가 상승하는 상황 속 우크라이나 의회, 외무부 등 국가기관과 은행들이 디도스 공격을 받으며 이게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받는 이러한 모습들이 본격적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태들이 향후 유가를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돌파시킬 것이다 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에너지는 인플레이션의 큰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아직은 유가가 이제 폭등까지는 아닌지 WTI 기준으로 92.1달러 0.21%에서 상승 마감하였고요. 미국 국채 가격은 하락하였고 달러는 혼조해 금 가격은 상승하였습니다. 자, 요거 말고 이제 뉴스들을 조금 살펴보자면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48시간 내에 전면 공격 준비를 할 것이다라고 우크라이나에 첩보를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뭐 이전에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다가 그냥 무난하게 지나갔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좀 비슷한 뉴스에 둔감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둔감해지다 갑자기 또 쳐들어올 수도 있기에 이런 뉴스들은 계속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겠고요. 자, 미국 금리 상승 압박 속에서 모기지 신청 건수가 13.1% 감소하며 2년 내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집값의 안정세,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월가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이긴 한데 미국 연준 통화 정책 영향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꾸준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CNBC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 연준 3월 금리 인상폭 25bp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금리 인상 꾸준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일단 지금 당장 50bp를 올리는 빅스텝 관련해서는 약간 무게감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 25bp를 신경을 쓰면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50bp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시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건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러시아 갈등에 내려앉은 주식시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유 수출 제재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원유를 수입해가지고 이걸 가공해서 판매하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한국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무역 적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 상승은 꾸준하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름 변수가 있다면 이제 이란 쪽이 미국과 협상이 거의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란 쪽에서 그동안 이제 원유를 판매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국토가 많이 좀 노후하고 이런 데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석유를 팔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유가는 최고점을 찍고 있네. 그냥 무시하고 쭉쭉 원유 팔지 않겠습니까? 그게 시장의 이제 유가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 포인트들을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바이든 러시아 독일 직통 가스관을 제재한다. 가스프롬을 직접 겨냥한다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가스 가격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이건 한국에도 영향을 줄 건데 그나마 이제는 조금 다행인 게 우리 겨울 지났잖아요. 이게 올해 말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문제가 계속 되겠지만 지금 당장만 본다면 일단은 최악까지는 안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소재 일부분에서 벌써부터 쇼티지가 나오기 시작을 했나 봅니다. 중국의 동박의 공급 부족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SKC나 일진 머테리얼즈가 이 동박 만들고 있죠. 요거 쇠 볼지. 네,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메타가 장악한 VR 시장, 이 애플과 소니에서 일단 하드웨어를 먼저 만들어서 이쪽 시장에 침투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OLED나 여러 가지 하드웨어 부품들 있잖아요. 여기에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요쪽 부품 쪽으로 한국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쪽이 돈이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언제 참전을 할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플랫폼이나 컨텐츠가 있으니까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것 같은데 삼성은 이 컨텐츠적인 부분이 많이 약해가지고 이게 과연 진출을 할 수 있을지 하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이거는 향후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석, 시장 정리 한번 쭉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장 시작 전에 저희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갖고 쭉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그 커뮤니티 탭 있거든요. 네, 제 채널에 들어가시면 커뮤니티 있는데 거기에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 수급 분석한 내용들 이런 것들도 분석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리포트 이런 것들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야, 이거 리포트도 그렇고 수급 분석한 것도 그렇고 제가 또 기가 막히게 올라가는 거 많이 잡아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이제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텔레그램 공부방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기 들어오시면서 또 꼭 아셔야 될 거 하나. 여기는 리딩방이 절대 아닙니다. 같이 공부하고 실력을 같이 쌓아가 보자. 이런 느낌으로 운영을 하는 방이다 보니까 그걸 꼭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벌써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90분이에요. 90분. 자, 그리고 멤버십 역시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멤버십도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케이프 많이 올라갔죠. 멤버십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는 이 테스라를 인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서 이 반도체 장비 쪽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출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 테스라 같은 경우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테스트 쪽의 1등 업체이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가격들 봤을 때 다시금 반도체 사이클이 돌려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가지고 자, 이번에 테스라를 인수를 하게 된다면 테스라가 21년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투자를 했던 결실과 함께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요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실적은 이미 정상화가 됐다. 유상증자 납입 완료됐기 때문에 야,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내용이 나왔어요. 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자면 자, 일단 21년 4분기 실적은 이미 정상화가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중공업 부분부터 먼저 보자면 자, 몇몇 부분들은 마이너스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긴 하지만 흑자 전환 이야기 나왔죠. 그리고 21년 연간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흑자 전환이 시작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주잔고가 많아야지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자, 수주잔고는 전년비 봤을 때에도 33%가 증가를 해가지고 지금 7.3조 원을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잔고는 15.5조 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이랬을 때 앞으로 달성을 할 예상 영업이익이 얼마인지를 보면은 2,850억 정도다라고 하니 이제 앞으로 두산중공업이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다시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걱정을 덜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NDR 후기를 보면요. 일단 SMR부터 보자면 24년부터 가시화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소형 원전 말고 일반 대형 원전을 기준으로 본다면 일단 유럽 쪽에서 일단 텍소노미 반영이 돼갖고 이전보다는 보다 긍정적인 움직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미국과도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주 가능성은 높아진 상황이다. 다만 한국 정부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지가 이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자, 요거는 대선 끝나고 나서 방향이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대선을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 하나 이제 더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상증자 자금이 어떻게 쓰일지 살펴보면요. 26년까지 가스터빈에 3천억 원, 풍력에 2천억 원, SMR에 1,500억, 그리고 연료전지에 700억 등 8천억을 투자하고 이외에는 재무제표를 조금 더 이제 깔끔하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자금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일단 투자하는 분야에 대해서만 살펴보자면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이 두산중공업이 다섯 번째로 지금 상용화를 한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 이제 수소까지도 더해가지고 이 수소 더하기 가스터빈 이걸 만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완성이 될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 부분에 있어서 한국 1등이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을 굉장히 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의 지원 아래 굉장히 큰 매출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SMR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산중공업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잖아요. 좋다, 그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작은 걸 보면은 요거는 일단은 투자는 하되 지켜보자 약간 이런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상증자 일반 공모까지 지금 납입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산업은행 대여금 상환은 정해진 수준, 구조조정 완료 수주, 실적 지속성 확보, 신사업 변동성이 유일한 변수다. 그러니까 회사의 안정성은 다 이제 잡혀지기 시작을 했고 이제 앞으로는 신사업의 움직임만 주목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신사업 같은 경우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부정보다는 긍정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회사의 사업 자체가 다 친환경 쪽이랑 엮여 있잖아요. 기술적인 부분은 약간 뒤처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야기는 뭐다? 남들보다 주목을 받아갖고 수주를 더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급을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모펀드가 어제 조금 많이 팔아갖고 기관이 어제 어떤 식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보면 마이너스가 찍히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매수를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 이런 섹터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 개인이 털리고 이 물량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매우 좋은 상황이 이 위쪽에서 펼쳐지고 있다. 요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리스크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3월 초에 신주들이 상장이 됩니다. 요거 물량을 해소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요게 좀 걸린달까? 근데 물량이 많이 끼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뭐 떨어지는 게 덜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땐 한 3월 중순이나 말부터 다시금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그림 머릿속으로 이제 그려보면서 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그 단기적인 상승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현 상황에서 지지라인 어디를 보면 좋을지 체크를 해본다면 1번으로는 11선과 21선 골든크로스 나왔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게 된다면 241선과 61선 요 부분이 딱 보여지고 있는데 자 여기 딱 뚫었을 때 볼린저 같은 경우에도 뚫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타고 올라가면은 이러한 그림 한번 그려볼 수 있거든요. 과연 여기를 돌파해줄지 안 해줄지 요걸 보는 게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걸 기준으로 전략을 한번 짜본다라고 치면은 자, 요 아래쪽에 이탈하는 모습 안 보여준다면 굳이 팔 필요가 없다라는 걸 1번으로 두고요. 횡보해 주다가 만약에 240과 61 여기 부분을 딱 뚫고 올라가 준다? 그럼 저는 더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매물까지 소화를 해주게 된다면 이 위쪽에 매물 바로 아래인 23,000원 부근까지도 쭉 올라갈 수 있는 거 감안하면서 보고 말이죠. 자, 이렇게 두산 중공업 한번 싹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자,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이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없으시겠죠? 자, 그리고 이 12,000명 이벤트로 해가지고 이 구독자 12,000분이 딱 그 되는 그 주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좀 봐줬으면 하는 종목들, 그걸 이전에 10,000명 이벤트처럼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하니까 많은 제 영상 시청과 이 커뮤니티에 올라올 공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12,000명 달성 안 하면은 계속 미뤄질 수 있으니까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두산중공업 많이들 고생을 좀 하셨던 종목인 만큼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요거 이제 꼭 좀 말씀드리고요.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드리는 주정남이었고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